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더니 영업이 정지되고 합병 결정이 내려진 곳도 나왔습니다. 이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예적금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물론 정부까지 맡긴 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병 안내문이 내걸린 한 새마을금고 앞. 주차장엔 고객 차량이 빼곡하고 더운 날씨에 영업점을 직접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리띠 잘라매고 팜플러 긁는 건데 날리면 힘들잖아요. 만기가 가까운 것만 냅두고 다 찾고 다른 데다 이제 분산을 하려고요. 불안해서 그런 걱정하는 게 싫어가지고 점검 늦는 것도 있었고 뭐 예치금도 있고 있었는데 그냥 다 해소하게 되더라고요. 이 금고는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해지면서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돌려받기 어려워진 대출금을 떠안고 해당 금고를 같은 지역 금고와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맡긴 돈은 금액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 모두 그대로 이전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린 건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여기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단 얼마라도 갖고 있는데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5천만 원을 넘는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회 측은 특정 지역의 문제일 뿐 전체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이후 오히려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연체율 같은 경우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저희가 여러 대책을 통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충분히 연체율도 하락하고 좀 더 안정을 찾을 걸로 생각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부 금고에 대해선 예보와 금감원까지 밀착 점검하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가 취재해보니 관리 감독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연수라고 서류를 꾸며 타낸 돈을 이사장 부부의 해외 여행 비용으로 쓴 금고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A씨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국내 연수를 가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뒤 회사 돈 수천만 원을 쓴 겁니다. 이 돈을 당시 이사장, 부이사장 등이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썼습니다. 해외를 가고 싶으니까 임원들이 직원들의 그 워크숍 비용을 임원들도 합쳐요. 그래서 해외를 가요. 대신에 문서는 제주도를 간 것처럼 허위 작성을 해요. 눈에 띄는 건 A씨가 징계는커녕 6개 지점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됐다는 점입니다. 징계와 인사 권한을 가진 현재 이사장은 A씨가 꾸민 서류로 해외여행을 갔을 당시 부이사장이었습니다. 소송에 대한 현안 보고하는 것도 이사장이 누락시키면 없는 거예요. 이사장이 어떤 특정한 직원의 비위 사실을 덮어주려고 계획을 가지면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규정을 보면 배임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하고 형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규정을 몰랐다는 게 이사장 해명입니다. 네. 범죄 혐의는 이제 인정된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이제 범죄가 된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뭐 지게질 시켜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댔고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걸 줘야 되면 우리 중앙회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지역 금고를 감독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해당 금고는 중앙회가 요청한 판결문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내실 생각 없는 거예요? 솔직히 보낼 생각은 없어요. 굳이 보내달라고 자꾸 독촉하고 그러면은 뭐 보내야 되겠지만 글쎄. 중앙회는 A씨에 대한 적극적 조치 없이 지역 금고가 알아서 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 금고는 자산 5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이지만 연체율은 10%를 웃돌 만큼 경영 상태가 취약합니다. 해당 금고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특별 점검 대상 70곳에도 포함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새마을금고 문제 안심해도 되는 건지 또 감독 관리 체계에 짚어봐야 할 점은 없는지 장혁진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부 이제 금고에서 연체율이 높은 건데요. 이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새마을금고는 각각이 독립법인, 그러니까 다 다른 회사입니다. 예. 한 곳의 부실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부실금고 100곳을 다 따져봐서 필요하다면 통폐합하면서 건전성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고요.
금고를 이제 합치더라도 맡긴 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됩니다. 또 예보공사가 보증하는 다른 금융사의 보증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예.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됩니다. 네. 그 농협이나 신협들보다도 이 새마을금고가 유독 더 이제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농협, 신협 같은 상호금융권과 이제 은행은 금융당국에 직접 감독을 받습니다. 예.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감독을 하고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 이제 당국이 개입을 합니다. 농협, 신협은 매달 이제 금융당국에 이제 업무 보고서도 내고 수시로 자료 요구도 받습니다. 분기마다 연체율도 공개되고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 따로 보고하고 연말에 한번 연체율을 공개합니다. 다른 이제 금융권보다 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금융기관은 무엇보다 이제 신뢰가 생명인데 이 새마을금고가 좀 돌아봐야 할 점도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갔던 이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이 뭐 여직원 성희롱으로 예. 징계를 받기도 하고 이미 문제가 여러 번 불거졌던 곳입니다. 또 다른 새마을금고도 이사장 갑질 논란이 있었죠. 새마을금고에는 이제 내부 통제 책임자라는 직책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이제 대리급이 맞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사권을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이제 중앙회가 개별 금고를 이제 견제할 수는 있지만 이사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 구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그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한 건데 앞서 뭐 연체율도 분명히 문제지만은 이런 그 뭐 사고 관리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연체율 같은 수치는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관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개선은 될 겁니다. 다만 이런 불안감이 생긴 이유가 뭐 관리 부실이라든지 비위 문제 때문이라는 건 새마을금고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원들을 견제할 규정과 장치는 없는지 또 반복되는 비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안심하라는 말도 설득력 있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장혁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